야, 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친구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태수 씨,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친 짓을 했어. 만약 여러분이 60살에 사랑하는 아내와 30년 지기 친구한테 인생 전체를 통째로 빼앗겼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순간의 행운이 가져온 충격적인 배신과 그 끝에 기다리고 있던 놀라운 반전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과연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 그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오늘 정말 엄청 큰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또 무엇을 하시며 듣고 계신지 정말 궁금하네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이제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62살 김태수 씨입니다. 평생 화물차 운전대를 잡고 전국을 달리던 분이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 솔직히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태수 씨가 사는 곳은 지하철역에서도 한참 떨어진 낡은 연립주택이었어요. 1층 구석방, 겨울이면 온돌이 제대로 안 돼서 내복 2장을 겹쳐 입어야 했죠. 여름엔 선풍기 하나가 전부였고 에어컨은 꿈도 못 꿨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김치와 계란, 그리고 햇반 몇 개가 전부였어요. 반찬도 김치찌개나 계란 후라이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집안에는 늘 따뜻한 공기가 흘렀어요. 밤늦게 현관문이 열리면 아내 미경 씨가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왔어요? 물 데우는 동안 이거라도 먼저 먹어요. 식탁 위엔 김치찌개 한 그릇, 달걀 프라이 하나가 놓여 있었죠. 미경 씨는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남편이 들어올 시간에 맞춰 늘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태수 씨가 장거리 운행으로 며칠 집을 비워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아오면 더 반갑게 맞아주곤 했어요. 온종일 운전대를 잡아서 뭉친 어깨며 목을 정성스럽게 풀어주는 미경 씨의 손길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돈은 모자랐지만 마음만큼은 풍족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기대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주머니 사정은 빠듯해도 집에 들어서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순간이요. 그게 바로 이 부부의 삶이었습니다. 태수 씨에게는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화물차 운전사인 박성철 씨였습니다. 키도 비슷하고 나이도 같은 회생이라 젊은 시절부터 형제처럼 지냈죠. 두 사람은 같은 화물 터미널에서 일했어요. 대기실에서 만나면 늘 함께 컵라면을 끓여 먹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성철 씨도 태수 씨만큼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때로는 서로 돈을 빌려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달려가 도와주기도 했죠. 성철아,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이 녀석 취했구먼. 오글거리게 무슨. 어서 어여쁜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들어가기나 하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태수 씨에게는 큰 위안이었어요. 가난하지만 아내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 정도면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화물차 기사 대기실에서 친구와 잡담을 나누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가고
둘만 남게 됐죠. 야, 오늘 로또 한 장씩 살까? 내가 대박 꿈을 꿨거든. 성철 씨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그게 되겠냐? 너나 나나 운빨이라곤 바닥인 사람들인데 그냥 그 돈으로 빵이나 사 먹어. 오늘 느낌이 좋다니까? 혹시 모르니 하나 사보자고. 성철 씨가 갑자기 로또를 사자고 제안했어요. 평소에도 가끔 그런 농담을 했었는데 이번엔 진짜 사자는 거였습니다. 태수 씨는 별 기대 없이 따라갔어요. 터미널 옆 편의점에서 성철 씨가 먼저 번호를 골랐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날짜들을 조합해서 신중하게 선택했죠. 태수 씨는 그런 성철 씨를 보며 웃으면서 아무렇게나 숫자를 찍었어요. 그렇게 산 로또 용지를 집에 와서 식탁 위에 툭 던져 놓았어요. 미경 씨가 그걸 보고는 정성스럽게 책상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중요한 서류들과 함께 말이에요. 태수 씨는 서랍 속에 넣은 로또 용지와 함께 그 기억도 같이 기억의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어요. 태수 씨는 새벽에 일어나 화물차를 몰고 전국을 돌았고, 미경 씨는 동네 슈퍼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오후, 태수 씨가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긴 운행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평소라면 현관문 소리를 듣고 미경 씨가 나와서 맞아줬을 텐데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거실에도 부엌에도 없었어요. 부엌에 가보니 싱크대엔 물이 고여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만 것 같았는데 젖은 행주는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뭔가 급하게 나간 것 같았어요. 처음엔 잠깐 나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녁 7시, 8시, 9시. 평소 미경 씨라면 절대 이런 시간까지 연락 없이 나가 있지 않았을 거예요. 미경 씨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꺼져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누구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슈퍼 사장에게 물어보니 미경 씨가 오늘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고 했다더라고요.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말이에요. 태수 씨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경 씨가 일을 그만뒀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날 밤, 태수 씨는 부엌 의자에 앉아 새벽까지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길 바라면서 신발도 벗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올 때까지 미경 씨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새벽이 지나가고 아침이 밝자 결국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실종 신고서에 아내의 이름을 적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어요. 경찰도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봐도 미경 씨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 후 몇 개월이 흘렸습니다. 아직 미경 씨의 소식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다시 일상을 살아야 하잖아요. 태수 씨도 아내를 찾으면서 동시에 생계를 위해 운전을 계속해야 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경찰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태수 씨는 점점 지쳐갔어요. 집에 혼자 돌아오는 게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냉장고에는 미경 씨가 마지막으로 만들어둔 반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상한 음식들을 버리면서 태수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태수 씨가 장거리 운행을 마치고
어느 한 식당에 들러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국밥을 먹고 있는데 TV에서 한 로또 명당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1등 당첨자가 무려 5명이나 나왔다고 사람들이 줄 서서 로또를 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화면엔 과거 1등 당첨 번호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태수 씨는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었는데 뭔가 눈에 익은 숫자가 지나간 것 같았어요. 몇 달 전 샀던 로또가 생각나서 로또 번호를 적어둔 수첩을 뒤적거렸습니다. 수첩을 펼치는 순간 태수 씨는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TV 화면 속 번호와 수첩 속 번호가 일치했습니다. 당첨 날짜도 확인해 보니 2개월 전 미경 씨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수첩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태수 씨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국밥도 다 먹지 못하고 휴게소를 뛰쳐나왔습니다.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식탁, 서랍, 침대 밑까지 다 뒤졌어요. 하지만 로또 용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때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것과 로또 당첨이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며칠 뒤 태수 씨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실종되었던 아내의 소식이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미경 씨를 봤다는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어디서 돈이 났는지 건물까지 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남자랑 같이요. 그 남자가 태수 씨 친구 성철이라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태수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물론 태수 씨는 믿지 않았습니다.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퍼뜨린 유언비어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로또 1등에 당첨되자 없어진 아내, 그리고 함께 없어진 로또 용지, 또 비슷한 시기 그만둔 성철이까지 모든 퍼즐이 맞아 떨어진다 생각하니 태수 씨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태수 씨에게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태수 씨는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소문으로 들은 그 건물 말이에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정말 있었어요. 미경 씨와 성철 씨가 함께 건물 앞에서 웃으며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미경 씨는 비싸 보이는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도 파마를 새로 했더라고요. 성철 씨도 평소 작업복이 아니라 깔끔한 캐주얼 차림이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 옆에는 번쩍이는 새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다가갈 용기도 없었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미경 씨가 성철 씨의 팔짱을 끼며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에 태수 씨에게 지어주던 그 환한 미소와 똑같았어요. 태수 씨의 가슴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지난 30년간의 결혼 생활, 아니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두 사람을 전부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발은 힘이 빠져버렸고 극도의 스트레스로 태수 씨는 그 자리에 목석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태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기억들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미경 씨가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던 모습들, 몸이 아플 때
밤새 간병해주던 따뜻한 손길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기억들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이런 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성철 씨에 대한 기억들도 마찬가지였어요. 30년간 쌓아온 우정과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잔인한 게 있었어요. 그 건물이 있는 위치였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물을 선택한 건지 우연이었던 건지 알 수는 없지만 태수 씨가 일터로 가야 하는 그 길목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우회도로는 없어 반드시 그 건물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결국 태수 씨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그 건물 앞을 지나야 했어요. 저녁 무렵이면 건물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도 같았어요. 태수 씨가 그 광경을 볼 때마다 마음은 칼로 베이듯 아팠어요. 자신이 당첨된 그 돈으로 저렇게 행복해하고 있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냥 지나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개를 돌리거나 라디오 볼륨을 높여서 다른 생각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 건물이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태수 씨는 매일 술에 쩔어 살았습니다. 정말 안 먹고는 못 베길 상황이긴 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냉장고에서 소주부터 꺼내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쓸쓸하게 마셨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으면 잠에 들 수가 없었으니까요. 계속 미경 씨와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기억들이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태수 씨에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 건물 앞을 지나가던 태수 씨 앞에 갑자기 성철 씨가 나타난 거예요. 새 정장을 입고 번쩍이는 시계까지 차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어이, 태수야. 오랜만이네. 요새 통 안 보이더라. 성철 씨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밝게 인사했어요. 태수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에서 보니까 더욱 현실감이 들었어요. 성철, 너 이 새끼! 태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만 성철 씨는 태연했어요. 새끼 뭐, 이게 오랜만에 본 친구한테 보자마자 여기야? 미경이 어떻게 된 거야? 태수 씨가 간신히 물었어요. 성철 씨는 잠깐 당황하는 듯했지만 곧 뻔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 미경이 잘 있지. 내가 내 목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으니 걱정 말고. 성철 씨의 대답에 태수 씨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로 인정한 거였습니다.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친구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친구? 야, 그게 다 뭔 소용 있어? 미경이가 너 대신 나를 선택한 것뿐이야. 성철 씨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뭐? 그리고 내 로또! 내가 당첨된 로또로! 로또? 성철 씨가 비웃듯 웃었어요. 야, 뭔 로또 같은 소리야? 아, 너 그동안 우리가 너 로또 가져가서 이렇게 된 줄 착각하고 있었나 보네? 야, 내가 피땀 흘려서 만든 사업 잘 돼서 이렇게 된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내 노력을 그렇게 폄하하면 못 쓴다. 태수 씨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말이야, 미경이가 너랑 있었던 그 시간 동안 죽도록 괴로웠다고 하더라. 30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찌질하게 살았으니까. 성철 씨의 말은 점점 더 잔혹해졌어요. 내가 미경이를 너 같은 머저리에게서 구해준 거지. 이제 미경이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 너도 진짜 사랑한다면 감사한 줄 알고 축복해줘야지. 태수 씨는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어요. 30년 지기 친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성철,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너 미쳤어? 너가 진짜 사람이냐? 무슨 말이긴. 현실이야, 현실. 약한 놈은 도태되는 거야? 자연의 법칙이지. 성철 씨는 태수 씨의 어깨를 톡 치며 비웃었어요. 야,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앞에서 어슬렁거리지 마. 미경이가 불편해한다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성철 씨는 유유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치 승리자인 것처럼 당당하게 말이에요. 태수 씨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억울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망감 때문이었을까요? 태수 씨는 무력감에 빠졌어요. 30년 믿어온 친구가 이렇게 뻔뻔할 수 있다니.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 놓고도 오히려 감사하라고 하다니. 주먹을 쥐어봐도 소용없었어요. 소리를 질러봐도 의미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 주지 않았거든요. 그날 태수 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밤새 울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울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성철 씨의 그 뻔뻔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특히 머저리라는 말과 감사하라는 말이 귓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수 씨는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확실하게 알고 나니까 오히려 더 괴로웠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느 날 밤은 정말 극한까지 갔습니다. 술에 완전히 취한 태수 씨가 그 건물 앞까지 걸어갔어요. 건물 1층은 카페였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미경 씨와 성철 씨가 커피를 마시며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수 씨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술김에 용기를 내어 들어가서 따져보고 싶었지만 성철 씨의 그 뻔뻔한 말들이 떠올랐어요. 어슬렁거리지 말라던 그 말이. 결국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고 수염은 며칠째 깎지 않아 지저분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태수 씨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성철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약한 놈은 도태되는 거야 라는 말이 특히 뼈에 사무쳤습니다. 정말 자신이 약한 놈이었을까요? 3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태수 씨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로 자신이 부족했던 건 아닐까? 미경 씨가 떠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최선을 다해 살았거든요. 비록 가난했지만 아내를 사랑했고, 친구를 믿었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날 밤도 태수 씨는 술잔을 기울였어요. 성철 씨의 뻔뻔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오히려 태수 씨를 불쌍하게 보는 것 같았던 그 눈빛. 세월이 흘렀어요. 1년, 2년, 3년. 그 사이 태수 씨의 모습은 많이 변했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지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감각해져 갔어요. 성철 씨의 그 잔혹한 말들도 이제는 무뎌진 상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에도 매일 그 건물 앞을 지나야 했습니다. 처음엔 고통스러웠지만 나중에는 그냥 지나가는 풍경처럼 여기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무감각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성철 씨와 마주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성철 씨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듯이 말이에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사연이 유일한 위로였어요. 세상에는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태수 씨는 점점 과묵해졌어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는 날도 없이 화물차를 몰았어요. 그게 유일하게 지옥 같은 시간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 태수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성철 씨의 말처럼 약한 놈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렸고 이제 제법 태수 씨도 제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또 당첨자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겉으로는 잘 나가던 미경 씨와 성철 씨의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로또 당첨금이 45억 원이라는 큰 돈이긴 했지만 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건물 하나 사고, 새 차 사고, 좋은 옷 사고, 그래도 돈이 많이 남으니까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실 욕심에 가까웠죠. 태수의 30년 지기 친구였던, 그러나 지금은 배신자인 성철 씨는 크게 한탕하고 싶은 욕심에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심자의 행운으로 처음에는 운 좋게 몇 번 크게 수익을 냈습니다. 투자한 돈이 2배, 3배로 불어나니까 더욱 자신만만해졌죠. 그렇게 시작된 투자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부동산에도 손을 대고 사업에도 투자했어요. 친구들이 권하는 투자 상품이라면 닥치는 대로 돈을 넣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투자하는 것마다 성공했거든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문제는 서서히 시작됐어요. 먼저 주식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투자한 돈의 절반 이상이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부동산 투자도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성철 씨가 소개받은 사업 파트너에게 사기까지 당했습니다. 이런 걸 인과응보라고 하나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제 벌은 남 못 준다고 성철 씨는 다른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따져 묻는 미경 씨에게는 결국 돈 때문에 미경 씨를 만났다는 충격적인 말까지 합니다. 자신이 남편을 버리고 따라온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결국 미경 씨와 성철 씨는 모든 돈을 잃고 빚까지 떠안게 됩니다. 그러나 성철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절망감에 빠져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가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투자금을 모으고 그 돈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돈을 잃고 결국 성철 씨는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어요.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한편 태수 씨는 여전히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분노와 친구에 대한 배신감을 모두 일로 달랬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는 날도 없이 화물차를 몰았습니다. 그렇게 3년을 보내며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성실함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화물을 맡겨주던 단골 화주 김 사장이 태수 씨를 찾아온 거예요. 김 사장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땅을 처분해야 한다며 태수 씨가 관심 있으면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고 제안했어요. 김 사장은 태수 씨의 성실함을 오랫동안 지켜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일하는 태수 씨를 믿고 있었거든요. 그 땅은 도시 외곽의 작은 농지였어요.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평범한 땅이었죠. 하지만 태수 씨는 김 사장과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터라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서 그 땅을 샀습니다. 그게 운명의 시작이었어요. 몇 개월 뒤 정부에서 그 지역의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태수 씨가 산 땅 바로 옆에 대형 쇼핑몰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땅값이 순식간에 10배로 뛰었어요. 태수 씨가 몇 천만 원에 산 땅이 몇십억 원의 가치가 된 거죠. 태수 씨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행운만은 아니었습니다. 평소의 성실함이 만들어낸 기회였거든요. 은행에서 감정가를 확인하는 순간 태수 씨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수십 년간의 성실함이 드디어 보답받는 순간이었어요. 태수 씨는 그 돈으로 건물을 샀습니다. 복수 끝에 오는 쾌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몰라도 아이러니하게 그 건물은 미경 씨와 성철 씨가 살던 건물 바로 맞은편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이제는 태수 씨가 그들을 내려다보는 입장이 된 거죠. 이때쯤 미경 씨와 성철 씨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태수 씨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별다른 감정이 없었어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지 오래였거든요. 세상은 결국 공평하다는 걸 몸소 경험한 거죠. 성철 씨는 사기 및 불법 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피해자가 워낙 많아서 당분간 나올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복수하려는 마음은 아니었는데 그저 내가 잘 사는 게 가장 큰 복수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룬 태수 씨는 자신을 배신했던 미경과 성철의 몰락 소식이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 안타까워 도와줘야 하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바보처럼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태수 씨 집 현관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태수 씨, 태수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 매일 밤 집에서 기다려주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친 짓을 했어. 미경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일들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태수 씨,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 미경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관 앞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용서해줘. 다시 기회를 줘. 파출부라도 좋으니까 청소라도 하게 해줘. 다시 함께 살게 해줘, 제발.
미경 씨는 정말 간절했어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태수 씨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죠.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용서받고 싶었어요. 태수 씨는 오랫동안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고 우는 미경 씨를 보니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도 있었고, 동정심도 있었고, 하지만 가장 큰 건 허탈함이었어요. 태수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격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너한테 화내고 싶지도 않아.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태수는 말했습니다. 아니야, 안 끝났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며 미경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태수 씨는 미경 씨에게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보라고 말했어요. 자신도 이제 다른 길을 걸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문을 닫았어요. 미경 씨의 울음소리가 한동안 들렸지만 결국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뒤, 미경 씨는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태수 씨는 이제 당당한 건물주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매일 그 길을 지날 때마다 더는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결국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태수 씨는 자신의 건물 옥상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하다고.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약이었다고 말이에요. 세상은 결국 균형을 맞춘다는 걸 몸소 경험한 거죠. 배신과 탐욕으로 얻은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지만 성실함과 인내로 버틴 사람은 결국 진짜 승리를 얻었어요. 지금 태수 씨는 건물 임대료로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새벽부터 밤늦게 화물차를 몰지 않아도 되고, 좋아하는 라디오를 들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가끔 옛날 동료들이 찾아와서 성공 비결을 물어보면 태수 씨는 웃으며 대답해요. 특별한 비결은 없다고, 그냥 성실하게 살았을 뿐이라고 말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태수 씨가 한 건 복수도 아니고 특별한 계획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것 뿐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요즘 새로운 취미를 찾았어요.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매일 저녁 공원을 걸으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공원에서 만나는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워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새롭게 느끼고 있어요. 거창한 꿈이나 야망보다는 평온하고 안정된 일상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경 씨에 대해서는 별다른 소식이 없었어요. 고향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정도만 들렸을 뿐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가끔 미경 씨를 위해 기도하기도 해요. 원망하는 마음은 이제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태수 씨에게는 새로운 사람들이 생겼어요. 건물 임대로 만나게 된 상인들이나 공원에서 만나는 이웃들. 진솔하고 따뜻한 관계들이에요. 예전처럼 깊은 우정이나 사랑은 아니지만 서로 믿을 수 있는 건강한 관계들입니다. 태수 씨는 이제 사람을 다시 믿기 시작했어요. 사람이란 게 다 나쁜 건 아니라고, 좋은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 사연이 주는 메시지는 정말 분명합니다. 돈과 배신으로 얻은 행복은 잠깐뿐이고 성실과 인내는 결국 진짜 승리를 안겨준다는 겁니다. 태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배신 때문에 아파하고 계신가요? 억울함과 분노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태수 씨처럼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건 어떨지요? 세상은 결국 공평합니다. 잘못된 일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고 올바른 일은 언젠가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태수 씨가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승자는 끝까지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돈이나 권력으로 일시적인 승리를 거둘 수는 있지만 그건 오래 가지 않아요. 하지만 성실함으로 쌓아 올린 성공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배신당한 아픔, 억울한 마음, 원망스러운 감정 모두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꾸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태수 씨처럼 여러분도 진짜 승자가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을 믿고 버텨주세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세상이니까요. 여러분이라면 태수 씨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미경 씨가 돌아와서 용서를 빌 때 받아주셨을까요? 아니면 태수 씨처럼 거절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태수 씨처럼 끝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